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의 물건이 있는 구미시 전경입니다. 구미시는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게 산단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구미공단은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공단이기도 합니다. 범위가 엄청나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구미시가지나 해당 물건이 있는 주거단지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산단이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죠. 또 여기 이제 이 도로 여건을 보니까 구미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IC가 4개 IC가 있으면서 교통 여건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우리의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과도한 대출과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물가 폭등에 따른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죠. 매수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되는데, 이 지역의 주택 거래는 어떠한지 또 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례입니다. 자, 이 지역에 올 들어서 여기가 이제 2022년 경상북도 구미시 동곡동 오늘 소재 2022년도 현재까지의 거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도 이제 한 건이 거래가 됐네요. 5억 9,900이 약 6억 돈의 거래가 됐습니다. 9월 달 9억 5천, 8월 달에 거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7월 달에도 있고 6월 달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5월 달에도 역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아주 이 지역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월 달, 3월 달, 올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지역의 거래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이렇게 거래 사례를 보면 경기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경기가 나쁘더라도 지역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해당 물건지의 로드뷰입니다. 지금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죠. 이 도로 폭도 넓어서 여기 이면도로 이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는 이게 보면은 건물이 나란히 세 동이 똑같은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가구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그만큼 수요자가 이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주변 환경은 괜찮습니다. 전면에 이렇게 화강석으로 붙인 건물들은 비교적 시공비도 좀 많이 들고 견고합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뭐 위반한 그 내용은 없고요. 총 지금 1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5가구, 1층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사용 수익률은 2014년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라 아직도 새 건물입니다. 자, 경매 사건을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제공한 정보지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2249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입니다. 대지하고 다가구 주택 일괄 매각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3억 9,900여만 원. 거의 이제 4억에 가까운 돈인데 취하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감정평가액이 9억 5,924만 6,600원에 시작한 물건이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3회차입니다. 감정가의 49%대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으로서 2022년 10월 28일 김천지원이죠. 그래서 이번 차수에 4억 7천 3만 1,000원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387.5평방미터에 117.2평, 건물은 연면적이 658.7평방미터에 199.26평, 거의 200평 가까이 됩니다. 가구 수는 17가구가 확인됐죠. 자, 이 건물의 면적을 보니까 완전 다가구 주택의 그 모범적인 면적이라고 할까요?
보통 다가구 주택은 총 세대수가 19가구에 660평방미터가 최대 면적입니다. 아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그런 건물로 지금 사려됩니다. 감정평가서의 금액을 보니까 9억 5,924만 6,600원이 감정가격이 확인되고요. 기준 시점은 2021년 6월 29일, 1년이 좀 넘었네요. 평가한 금액이. 그렇지만 이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 경기와 크게 그 등락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일괄 매각으로 나온 걸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각구란에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압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을구란에는 근저당이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인동새마을운송. 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역시 갑구란은 똑같습니다. 근데 을구란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채권 설정한 것이 보이네요. 자, 이런 모든 권리들은 2014년 12월 8일 근저당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인데, 말소기준 권리의 소멸과 동시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이 부분이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이고, 여기 말소 기준 권리는 방금 그 등기부에서 확인했듯이 2014년 12월 8일 이거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7가구 중 전입신고된 임차인은 7가구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임차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금 임차 보증금 내용입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음이 확인되죠. 전입일자가 전부 늦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래서 임차인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분석했던 거 실거래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에 거래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물건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한 그런 물건들만 줄여서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면적은 187.5평방미터의 대지가 연면적이 658.7평방미터.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거래 사례를 보니까 지금 9월 달에 거래된 것이 연면적이 202평, 우리보다 한 3평이 이제 면적은 크지만 토지는 한 20평 정도가 작습니다. 근데 최근에 9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또 8월 달에 거래된 것이 이제 여러 건 있는 중에 그 중에 우리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 면적들은 다 작습니다. 연면적이 172평이면 우리 면적보다 거의 27, 8평이 적습니다. 또 토지도 20평 이상이 적은데 9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우리 물건하고 같이 다가구 물건입니다.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고요. 177평에 97평 역시 상당한 면적이 차이가 나죠. 7억 8천. 161평에 91평 9억 5백. 자, 이런 금액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액에 비교를 하면 우리 물건이 얼마만큼 싸고 매력 있는 물건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흔히 미친 가격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자, 이 물건은 시세 차익이 거래 사례하고 비교를 해볼 때 3억 이상은 그냥 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생생한 실거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예상액도 17가구를 평균 4천만 원을 치면 6억 8천만 원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적 위치하고 물건에 대한 분석, 임차인 분석, 또 권리 분석, 등기상의 권리 분석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 얼마나 이 물건이 돈 되는 물건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고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조사와 거래 시세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